포천시청에서 억울하다고 포천의 시의원이 시의원에게 갑질을 당했다. 그러면서 1인 시위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을 다뤘는데 제가 조금 의원님 입장도 들었어야 되는데 그쪽 입장만 들어서 또 저희가 이제 1부 나가고 2부는 이제 저희 의원님 입장을 들어보려고 지금 의원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저희가 취재 방향이 어떤 분들은 당연히 한쪽을 취재하면 한쪽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시민방송 취재 그 방향은 그때 저희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미흡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민사를 제기를 했으니까 네. 이거를 지금 와서 제가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일단은 저로 인해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포천 시민방송 대표님께도 감사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으로 따지면 네. 사인 간의 임대차 계약 문제예요. 서로 그 친구도 내가 아끼는 후배였고, 네. 네? 네. 내가 아끼는 후배였고, 태권도 후배였고,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후배였지만, 이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네. 그 친구가 주장하는 부분이랑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랑 갭 차이가 서로 협의를 했지만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저는 이거를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고 그냥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법이라는 거는 뭐든지 공정한 거잖아요. 제가 보증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법에서 판단하는 거로 우리가 법의 힘을 빌려보자. 이런 취지지.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마 월세 못 받는다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냥 민사로 법의 판단을 받든가 네. 조정을 하든가 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지.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조정이 안 됐다고 제가 만약에 시의원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려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물론 억울함을 표시하는 게시판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도 그러면 제가 억울한 부분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의원 입장이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떠나서라도 그 친구가 억울한 주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심판보다는 판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그 친구도 자료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네. 자료가 자기도 증거 자료가 있다면 네. 그걸 다 제출해서 네. 그게 법에서 받아들이면 그 친구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고 또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저도 네. 제 자료를 내서 서로 그런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논란의 요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좀 기다리면 제가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줄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이제 서로 임차인하고 네. 의원님하고의 그 관계가 네. 이제 서로 좋았는데 네. 또 이런 월세 부분 때문에 네, 서로 네. 나빠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네.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어찌됐든 만약 네. 법에서 네가 주장한 대로 네. 이 정도 내야 된다 그러면 돌려줄 것이고 네. 또 아니다 그러면 해줄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요걸 갖고 내가 지금 국민신문이 아니었으면 국민청문회도 하겠느냐. 네.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신분이 국민신문이다 보니까 네. 이걸 지금 올렸다. 네. 이제 그렇게 취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요, 대표님.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거잖아요. 어쨌든 이 친구하고 바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도 싫고 후배고 선배 사이고 하니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논쟁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보고 네. 거기서 이제 법에서 이제 얼마나 네가 줘라. 그럼 줄 것이고 그럼요. 또 아니면 덜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이제 안 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500에 곱하기 30개월을 했냐 이거죠, 저는.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00이
원 계약서는 500에서 30이고 그거는 이제 소송을 할 때 저희 변호사님이 소송은 모든 소장에 기록을 할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거래요. 내 계약서는 500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거는 소송 자료를 거기서 이제 판사님이 조정을 하든 조정을 하든 그건 이제 판사님이 하실 거다.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소장을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월세는 기본으로 500만 원을 하고 500만 원에서 3월, 4월 달 네. 교육생, 학원생 현황에 따라 네. 서로 합의하에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네. 단 1회만. 왜 이렇게 명시를 해놨냐면요. 이 친구가 기존 160명을 해서 사인을 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네. 여기 보면 임차식 기본교육생 160명을 기준으로 한다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첫 달부터 이제 월세 들어오는 달이잖아요. 네. 첫 달부터 자기는 학원 명수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입장문에도 받긴 했지만 그런 조금 안 좋은 소리도 있었고 학부형들이 네. 그런 거 동요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3월달 4월달만 네. 300만 원으로 단 1회 한 번만 300만 원을 내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5월달 6월달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월세를 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시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요 임차 여기 할 때 이 30만 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동 네. 보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임대를 준 거죠. 네. 중동 보습 30만 원이에요. 네. 30만 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중동보수 원장님한테 50만 원을 올려받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좀 나는 불합리한 게 뭐냐면 올려받으면 본인은 억울하다 이제 어렵다 그러면서 네. 나한테 깎아달라 그러고 이분한테는 자기 어렵다고 코로나로 어렵다고.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확인을 했고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것도 다 확인을 한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300만 원이 단 1회에 한해서 3월, 4월 달만 탄력적으로 제가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90명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근데 제가 90명이 들어왔는지 100명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 친구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끼는 후배니까, 그래, 좋아. 네가 어렵다니까, 이것도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형님, 그거 조금 몇 달만 좀 해줘요. 이래서 내가 그 친구 불러서 카페에서 그래 네가 어렵다 하니 그냥 2개월만 내가 해줄게. 그렇고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특약사항으로 쓴 거예요. 자 그리고 3천만 원에 대한 그 상환보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인터넷에 또 써놨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하루는 뭐 대부업체를 얘기하다가 대부업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대부업체는 뭐 산업원리도 있고 CF에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러시앤 캐시 이런 것도 뭐 배구단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신용도 없고 신용도 안 좋고 담보도 제공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런 제2금융권 이쪽으로 좀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는 있는데 너 이런 거 잘못 받으면 너 이자에 쳐 죽는다. 이런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다. 정 안 되면 제2금융권에 저축은행 같은 게 있다. 그런 쪽을 한번 알아봐라. 너 이런 대부업체 잘못 쓰면 야 신체 포기각서 쓰고 장기 뺏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무슨 저축은행이라고 은행 직원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그랬더니 송상국 씨 되네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혹시 장원상 씨한테 임대를 준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 보증금 1억에 500만 원에 해줬다. 그러니까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는 저축은행이래요. 저축은행이니까 이 친구한테 확인을 해봤죠. 너 저축은행에서 임대보증금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근데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면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이 돈을 못 갚았으면은 저축은행에다 내가 주는 거예요. 보증금 상환할 때. 초당이 설정이 네,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지 앞뒤는 다 빼고 내가 무슨 사람원리를 내가 왜 거기를 소개시켜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뭐 돈을 빌려달라는데 아니 월세가 몇 천만 원이 밀려 있는데 돈을 빌릴 이유가 없고 하도 월세를 안 내니까 내가 그 얘기는 했어요. 너 그럼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아예. 그러면 돈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어? 나는 월세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채무 관계다. 어차피 줄 돈이다. 어? 내가 월세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나도 자식 둘이 대학생이에요. 자식 둘을 키우려면 대학교 둘을 가르치려면 월세 수입이라도 있어야 돼요. 의정활동비 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드는 버는 돈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잖아요. 의정활동비 300만 원 받고. 그래서 월세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아예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된다는 게 있는 거잖아. 하도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내가 월세가 밀려있는 사람한테 무슨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카드 대금이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40만 원이라도 좀 넣어달라.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월세가 밀려있으니까 40만 원만 넣어달라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문에 다 거기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